피로가 오래 이어진다면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0세 윤성호님은 어느 순간부터 충분히 쉬어도 몸이 무겁고 오전부터 쉽게 지치는 날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설쳐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낮에도 멍한 느낌이 이어지고 외출 한 번만 해도 금방 쉬고 싶어지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런 흐름이 계속되자 오후 졸림까지 심해졌고 생활 습관을 다시 정리하며 수면 시간과 식사 흐름을 바꾼 뒤에야 아침 피로와 낮 피곤함이 조금씩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를 단순한 체력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생활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로가 오래 이어질수록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로가 계속될 때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반복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일시적인 피로와 확인이 필요한 변화를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피로는 생활 리듬 조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검사를 고려해야 하는지 몸이 보내는 기준 신호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인지 아니면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지 끝까지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왜 피로가 오래 이어지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로는 단순히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이 쉬는 시간 동안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날에도 피곤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다면 생활 리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을 더 자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윤성호 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었는데도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고 외출 한 번만 다녀와도 쉽게 지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고 나면 졸림이 심해지고 저녁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약속도 줄이고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 피곤함 정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회복해야 하는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늦은 식사 시간과 들쭉날쭉한 수면 흐름은 회복 리듬 자체를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밤늦게 식사를 하거나 자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쉬어도 깊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낮에도 쉽게 지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활 흐름 변화에도 피로가 더 오래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쉬면 괜찮아졌던 몸이 이제는 며칠 동안 무거운 느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심해지기보다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보다 어떤 시간대에 피로가 반복되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몸이 무겁다면 수면의 질 문제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 졸림과 무기력이 반복된다면 생활 리듬이나 식사 흐름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집중이 떨어지고 멍한 느낌이 이어진다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곤함보다 먼저 멍함이나 무기력으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피로가 길어질수록 생활 흐름 자체도 점점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면서 하루 활동량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낮잠 시간이 길어지고 밤잠이 얕아지기 시작하면 회복 리듬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흐름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상 이어지면 몸의 회복 균형 자체가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성호님 역시 처음에는 커피를 자주 마시면서 버텨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침 기상 자체가 더 힘들어졌고 잠을 오래 자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오후 졸림 때문에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되면서 생활 흐름도 점점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는 잠이 더 얕아지고 낮에는 더 피곤한 흐름이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복 흐름이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은 일정한지,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루 중 피로가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몇 달 이상 반복되는 피로는 단순 체력 문제보다 생활 리듬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로를 단순 나이 문제로만 넘기기 시작하면 몸이 보내는 기준 신호를 놓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몸의 회복 리듬을 가장 많이 흔드는지 다음 흐름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피로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몸의 회복을 가장 많이 늦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로가 오래 이어지는 분들을 보면 생활 리듬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잠드는 시간도 계속 밀리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놓치는 흐름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이어지면 몸은 충분히 쉬어도 깊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하루 전체가 피곤하게 시작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윤성호님 역시 밤에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아졌고 자는 시간도 계속 들쭉날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낮에는 계속 졸린 흐름이 이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소파에 기대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피로가 길어질수록 움직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피곤하니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몸의 순환 흐름도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날이 많아질수록 몸의 회복 속도도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흐름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식사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 식사나 불규칙한 식사 흐름은 몸의 회복 균형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을 늦게 먹고 바로 쉬는 흐름이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낮 시간 피로가 오래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은 반복되는 생활 흐름의 영향을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피곤한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생활 흐름 전체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하면 영양제부터 먼저 떠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 리듬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몸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잠드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회복 타이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생활 변화가
반복될수록 피로 흐름에도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윤성호 님도 처음에는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버텨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흐름 자체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자는 흐름이 반복되는 날에는 다음 날 오후 피로가 훨씬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낮잠 흐름입니다. 잠깐 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낮잠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시작하면 밤잠 흐름이 더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까지 자는 흐름이 반복되면 밤에는 잠이 얕아지고 다음날 피로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낮 피로 때문에 쉬었는데 오히려 회복 리듬이 더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흐름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낮 시간 움직임을 조금씩 늘리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보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이 회복 타이밍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반복되는 안정된 흐름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생활 리듬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피로가 단순 생활 문제인지 아니면 몸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는 신호인지 다음 흐름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흐름을 바꿔도 피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는 몸이 보내는 확인 신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몸이 계속 무겁고 생활 흐름까지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단순한 피곤함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반복되는 변화가 길어질수록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도 계속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집중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한 번쯤 몸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움직임이 크게 줄었는데도 피로가 계속 심해진다면 몸의 회복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숨이 차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반복되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무조건 쉬려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만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로와 함께 식욕 변화나 수면 변화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면 생활 흐름만의 문제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한 가지 변화보다 여러 흐름이 함께 달라질 때 더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비교해 몸 흐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차분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밤에 자주 깨는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이어지는 경우도 몸의 회복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보다 오후 피로가 훨씬 심해지고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피로는 몸이 보내는 작은 기준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성호님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낮 시간 멍한 느낌이 심해지고 외출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평소 좋아하던 산책도 점점 줄어들면서 생활 흐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하고 검사도 함께 받아보면서 몸 상태를 조금씩 확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피로 자체보다 이전과 비교해 몸 흐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지나치게 느려졌는지, 생활 움직임이 계속 줄어드는지 이런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쉬어도 계속 피곤한 흐름이 오래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기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무리하기 전에 작은 변화부터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반복될수록 단순히 버티는 것보다 생활 흐름과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드는 시간과 식사 흐름, 그리고 하루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반복되는 피로는 생활 습관 점검과 함께 필요한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은 관리 시점을 놓치지 않을수록 회복 흐름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피로를 줄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생활 기준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피로를 줄이려면 거창한 변화보다 오늘 생활 속에서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생활 흐름과 연결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습관의 영향을 계속 누적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생활 리듬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몸의 회복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오후 피로와 무거운 몸 흐름이 반복되다가 생활 리듬을 다시 정리하면서 몸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드는 시간과 생활 리듬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반복되는 피로를 줄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몸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기보다 생활 흐름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변화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쉬어도 계속 피곤한 흐름이 몇 달 이상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기준 신호를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과 기준을 계속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